김영주를 영입하면서 한동훈이가 한 소리가 있거든. 국민의힘에 있는 제일 좌측에 있는 의원보다도 이 김영주 의원은 더 우쪽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 자기가 제일 좌측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보다 김영주는 더 우측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가 실토를 한 게 아닌가, 자백을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윤석열이 지지자들은 한동훈이를 안전하게 지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윤석열이 지지율이 40% 전후였거든, 총선 시작할 때. 그럼 한동훈이가 각을 안 세우면 그 지지율에 자기 개인적인 지지율을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지지자들이 한동훈이를 다 지지하거든. 그리고 또 한동훈이 개인적인 또 개인기가 있으니까 말도 좀 잘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비주얼도 보기 흉하지 않은 비주얼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고개를 왔다 갔다 까딱까딱 하지도 않고 그래 하니까 저기 또 윤석열이보다 낫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말이 보이고 생각하다고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들이 또 어떻게 받았을까를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말 실수도 어떻게 보면 크게는 없는 것 같고, 크게 없다는 말은 자기 전문 영역인 법에 있어서는 그렇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검증이 안 됐는데, 이번에 조금 하는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없다. 설령 생각하고 자기가 정립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좌파적으로 생각의 집이 지어져 있다.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무슨 주제에 관해서는 토론하고 논쟁이나 토론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진중거의, 김경률, 주로 좌파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킬 때 자기가 좌파의 입장에서 서 있었잖아요. 어쨌든 검사였지만 우파적 성향의 검사를 박근혜를 구속하는데 선택을 해가지고 배당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 하니까 좌파의 대표 칼잡이가 한동훈이, 조선제일검이 아니고 좌파 제일검이 한동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도 그 당시에는 좌파였을 거니까. 공정이라는 것보다는 좌파 쪽에 기울어지지 않았겠어요. 문재인이 인사하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 김의겸이라든지 진짜 찐 좌파들만,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임명했으니까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는 예외였겠습니까? 검사 중에서 예외가 아니다 말이에요. 윤석열 처음에 대통령 공약할 때도 5.18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고 하고 그럼 우파들이 난리 나니까 이제 그 소리 안 하잖아요. 자기가 우파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향을 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자기 성향을 숨기고 좀 예의상으로 우리가 찍어줬으니까. 마찬가지고 그때 이후로 말 안 하거든. 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할 수는 있죠. 좌파에서 그리 한다 하면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파 지지율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핵심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리 못하는 거고. 물론 생각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고. 요즘 하는 거 보면 진짜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가 하기도 하면서도 의료 정책을, 또 좌파적인 정책을 쓰는 걸 보면은 저기 생각이 또 안 바뀌었나 하는 그 의심도 가기도 하고, 또 김건희 있고 하는 거 보면 저기 또 안 바뀌었나, 김건희 채팅인 게 오픈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좌파 커밍아웃을 하네, 당한 거지. 그렇잖아요.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지만 사람이 가치가 그렇게 함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5년 7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정치적인 인간에 대한 태도는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현주 우파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삭발하고 이러니까 이현주 하다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니까 무슨 선거 떨어지고 나서는 저기 이재명이하고 같이 논다는 소리들이 들렸거든. 계속 태극기 부대 하던 사람이. 그래서 실망을 하고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말할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재명이하고 놀았던 거지. 그 선거라도 됐으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라도 됐으면 이제 우파 그걸 할 낀데 부산에서 자기가 우파로 승부를 볼 낀데 꿈이 크니까 뭐 대통령도 나이가 있으니까 하고 싶었겠지. 그래 하는데 실리를 택해가지고 그 이재명 쪽에 이제 우파는 끝났다 하고 그리고 우파에서 이제 또 벌써 자기 그걸 알았으니까 우파에서 뭐 태극기도 들어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한테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실익을 쫓았어. 원래 가치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성향이 바뀌는 거죠. 나경원이도 한때 우리가 막 좋아했다가 또 윤석열이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대통령 후보라도 돼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최근에 보이다 보니까 막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나경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저리 안 하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또 예정이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나경원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처럼 그래 하고 한동훈이도 우리가 비대위원장 할 때 참 얼마나 좀 처음에 지지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김경률이는 김경률이가 왜 저기 왔지 좌파에 그 참여연대 아닙니까? 그 삼성 잡을 때 시민단체에서 언론에 나가서 칼잡이 역할을 하던 왜 저 친구가 저 있지? 저 친구 성향이 안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좌파에서 떨려 나온 것 같은데 왜 저런 친구들하고 놀고 있지? 왜 저런 친구를 갖다가 그 비대위원이라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 중에서도 거의 뭐 제일 영향력 있는 급으로 왜 다른 비대위원들을 그냥 막 이름도 별로 없고 막 별로 그 반대 안 하고 착하고 한동훈이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자기가 다 꽂아놨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김예지라든지 뭐 김예지는 그 동성결혼할 때 자기가 자기 동성결혼법입니까? 그거 할 때 좌파 법안에서 유일하게 우파에서 말이죠. 그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우파에 있는 좌파라 좌파 국회의원이라 장애인 그 몫이 있잖아요. 몫이 국회의원 몫을 우리 비례대표에서 그래 해놓은 게인데 그걸 또 두 번이나 말이죠. 연달아 가지고 그 비례대표로 하고 자기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처음에 그 청문회 할 때 법무장관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답변하고 청문회입니까? 그 답변할 때 할 때 그랬잖아요. 법무장관으로서.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어차피 뭐 한동훈이는 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만났으면 그 인연이라 그것도 인연이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비례대표 2번 연속으로 줄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인민의힘도 아니고 말이지 좌파의 힘도 아니고 우파의 힘이 돼야 되는데 꼭 뭐 PD 계열 그거 맥히로 옛날에 운동권 하던 인민의 힘으로 이거를 만들라고 국민의 힘을 그리 하는 것처럼 그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좌파가 돼가지고 그 비례대표 위반을 함부로 2번 연속을 전에 했다가 또 간격을 두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리 할 수는 있는데 연달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일 거예요. 그게 김예지라 동성결혼 그 합법화 이런 거에 찬성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올렸던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한동훈의 색깔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친구를 보면 아니면 자기가 인사하는 걸 보면은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지. 자기가 말 안 해도 그 유유상종이거든. 유유상종. 인사는 만사라는 말 그렇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느냐 누구를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가 옛날에 뭐 총리로 누구 뭐 좌파 이름이 나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박영선을 뭐를 총리인가 뭐 그걸로 쓴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좌파냐 윤석열한테 묻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김경률을 비대위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김경률은 전향을 한 게 아니거든. 좌파에서 서로 노선투쟁도 아니라 노선이 달라서 그래 싸운 게 아니고 참여연대에서 그냥 자기 색깔이 좌파인데 참여연대는 색깔이 좌파잖아요. 좌파 시민단체니까. 근데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좌파에서 입지를 다져보려고 하다가도 그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번에 뭐 김영준과 그 한동훈이가 그 영입한 인사들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에서
권력 투쟁은 노선 투쟁이 아니에요. 색깔은 똑같은데 이재명이하고 그 좌파의 권력 있잖아요. 그걸 두고 다투다가 이재명이 쳐가고 자기는 그 안에서 그걸 못하고 권력 투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떨거지라 떨거지. 그것도 이상민인가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뭐 그 지역구에서 그 싸우던 사람이거든. 상대방 싸우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모셔야 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꼴을 그 한동훈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자기 성향이 좌파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좌파기 때문에 좌파 성향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김영주를 영입하면서 한동훈이가 한 소리가 있거든. 그 소리가 뭡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제일 좌측에 있는 의원보다도 김영주 의원은 더 우쪽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도 좌측 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우파적인 사람으로서 김영주를 또 영입하는데 효과를 보려고 그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자기 워딩에서는 말에서는 그 말 있죠. 의원보다 제일 좌측에 있는 의원보다 더 우측에 있는 사람이라고 김영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온 한동훈이 자기가 제일 좌측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보다 김영주는 더 우측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가 실토를 한 게 아닌가. 자백을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워딩에서는 의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맨 좌측에 있는 특정 인사보다 더 우측에 있는 사람이 김영주다. 그렇게 할 때 그 특정 인사는 한동훈이가 아닌가. 그렇게 한동훈이는 좌측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정체성 문제로 그 좌파이냐 한동훈이 좌파설이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유튜브 받아쓰기도 하고 의원들도 그렇게 지금 한동훈 경쟁자들이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야 할 때 지금 한동훈이가 그럼 나는 경제는 우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면으로 해야 될 건데 그리 안 해요. 참여연대 출신들 주변에 가까이 있고 정의당 출신 김중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걸 하나 봐요. 자문 뭐 단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단체는 아니지만 자문 역할을 하나 봐. 그거 보면은 그 완전히 부인하지 않거든. 텔레그램을 아무나 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텔레그램은 나는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 비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비밀 많은 거. 한동훈의 비밀은 뭘까? 그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옛날에 보면은 자기가 검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할 건데 자기 비밀번호는 감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24개까지 그 비밀번호를 24개 그 24개 번호 외우는 것도 힘들다.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이런 건 쉽지. 어떻게 보면 쉽지.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비밀번호 보면은 내 자리다 그러면 1004 1111 빵빵빵빵 뭐 가방 같은 거 우리가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비행기 타고 갈 때 캐리어라는 거 있잖아요.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캐리어가 있고 몇 인치까지입니까? 몇 인치까지가 있고 그리고 또 화물할 때 하는 캐리어 있잖아요. 그것도 비밀번호 처음에 나오면 보통 몇 번입니까? 0000 이게 비밀번호잖아요. 비밀번호. 우리나라 국방부 비밀번호는 뭘까요? 일방방이 제일 많거든. 예, 제일 힘든 군대는 어딥니까? 자기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 일반적으로. 물론 군대는 더 힘들고 덜 힘든 군대가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야생에 이런 걸 하는 거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외국에서도 뭐 특별하게 했는데 나레이션을 하려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사는 모습 그대로 이래가지고 농사 짓고 또 이래가 시장에 나가서 팔고 밀림 비슷한데 열대라고 해야 되겠죠. 열대라고 하면은 열대하고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열대에 약간 가까운 음속이라면은 음속은 아닌데 음속에 가까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냥 열대 이런 데 지역에서 열대는 너무 힘들 끼고 좀 저렇게 가까운데 뭐 농사 지으면서 그리 하는 것도 좋겠다 하고 그리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화가 되는 것 같은 백색 소음처럼 여러분 새소리 나고 물소리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듣기 힘든 그런 거죠.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 나고 사람 자연스럽게 농사 짓는 소리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막 설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뭐 카메라 각도 이런 거 보면 조금 설정이 있겠는데 그러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찍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보면 좀 정화가 되기도 그래요. 자연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이 나오니까 루소가 그런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루소는 자기 애들은 다 자연으로 안 보내고 타가소로 보냈죠. 책임 안 지고 무책임한 아빠의 극치. 그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논하고 인권을 논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논하고 이런 게 참 역설이죠. 삶과 전혀 반대가 되는 이야기. 그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말 그런 걸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속적인 삶의 행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선인은 될 수 없지만 과도하게 악인이 선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한 이야기는 개혁을 하자는 것일 건데 그 개혁의 앞잡이가 그렇잖아요. 악인의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책임한 자가 가장 큰 책임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비리가 가장 많은 그 사람이 말이죠. 투명한 행정 이런 거 있잖아요. 부패 없는 행정 이런 걸 더 크게 외칠 가능성이 많거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태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지내왔는가. 우리가 100일 동안에 어떤 정치인을 보면은 100일 천하 그 정치인 있잖아요. 좌파들 들거지들 다 주변에 가까이 두고 말이죠. 역할 분담해가지고 자기는 딱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형님이라고 말이죠. 삼국지를 짓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진중의가 63년생이에요. 정의당 출신 진중의가 63년생이고 그리고 68년생 김경률이가 해남의 68년생 그 참여연대 출신 좌파죠. 이것도 이게 68년생이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연도는 알 끼고 책이 73년생 한동훈이라고 누가 책을 썼잖아요. 그 여성 교수인가 기자 출신의 교수인가 그거 썼잖아요. 쓸 필요 없는 책을 쓴 것 같은데 이제 그래가지고 요 서희가 아36이라 하네요. 아36 기사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예전부터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중의 김경률이 한동훈의 서희가 아36이라고. 근데 안 믿었지. 우리도 잘 안 믿었으니까.